안녕하십니까, 다이바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의 좀 부탁이 있었어요. 저에게 조금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방송을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계속 받았었고, 또 저희 지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은 방송을 하면서 고객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2002년에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벤트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솔로 탈출이라고 하는 이 남자 솔로, 여자 솔로를 커플을 매칭해주는 그러한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플 매칭 이벤트를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모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회원을 모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회원 가입조차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찾으시나요? 남자친구를 찾으시나요? 지금 바로 오십시오 라고 계속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차츰차츰 늘어갔었어요. 약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회원이 처음으로 이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 MC도 보고 제가 장소도 직접 섭외를 하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하고, 아쉽게도 적자를 보고 맙니다. 사람들이 할당량보다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죠. 당시에는 회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고스란히 제가 감당을 해야 됐고, 그 당시 금액이 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제가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벤트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포기해야 될까 보다. 왜냐면 제 나이는 당시 19살, 20살이니까요. 너무 돈이 없었거든요. 부족했고, 자금력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모르겠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회원을 열심히 모집을 했죠. 모집을 하고 일주일, 2주 정도 지났을 때 첫째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시라고 하는, 그리고 피가로라고 하는 그 잡지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자분이시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장소를 막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를 보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그거를 잡지에 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방송국에서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더 많은 회원들이 모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급격히 사이트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10,000명이 넘어버렸죠. 그때부터는 저희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솔로 100명, 여자 솔로 100명, 이렇게 인원수 제한까지 둬가면서 이벤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서 장소도 빌려야 됐고, 주류도 구입해야 됐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불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협찬사라든가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덧 저도 이제 군대 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면서 사이트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약간의 돈을 받고 사이트를 정리를 하면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도 그 약간의 돈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저랑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이, 사회에 일찍 나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학을 다니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한 달에 받았던 월급이 70에서 8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친구들 몇 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서무계라고 하는 이 보직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무계라고 하는 보직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좀 인사계예요. 그래서 휴가도 관리를 하고, 근무도 관리를 하고, 급여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는 그런 보직인데, 제가 서무계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잡지나 책 같은 거를 제가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제가 근무를 쓸 때 외부에서 들어온 잡지들을 제가 일부러 보기도 하고요.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잡지를 한 건 우연히 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잡지에는 한국 전쟁 이후로 그 경제 성장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 그래프에 보면은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뭐 교육업, 뭐 등등 다양하게 업종별로 이제 대한민국 한국 전쟁 이후로 경제 성장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들 그래프가 너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죠.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80년대 어느 정도의 또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가 급격히 성장을 해온 시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가내수공업, 그 당시에는 최고였죠. 가발을 만든다? 그 당시엔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사업이 우리나라의 메인 사업이다? 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다 보니 어떤 사업이든 항상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벤트 사업을 하고 처음 이벤트에서만 실패를 했을 뿐 꾸준히 성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사업이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사업이었어요. 교육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냥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떠한 교육에 도움을 주는 거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의 힘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의 힘으로만 성장한 나라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 전에 부모님 세대들이 또 희생을 하면서 내 자식은 나보다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자녀들 교육에 투자를 하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소를 팔고, 어떤 부모님들은 논을 팔고, 어떤 부모님들은 집을 팔고, 또 팔 게 없으면은 품팔이까지 해가면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계속 투자를 하신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죠. 내 자식은 나보다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자녀들한테 투자를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희생 끝에 공부를 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죠. 도움을 받고 자라났던 이 지금의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러한 도움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게 있었죠. 결국에는 교육 사업을 해야지만 꾸준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또 혹은 내가 죽어서도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은, 부모님들은 결국에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거부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엄마 나 치킨 한 마리만 사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치킨이 몸에 안 좋기도 하고 밥을 안 먹고 치킨을 먹는 것은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저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저 장난감을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역시나 부모님들은 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공부하게 책 한 권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 책을 안 사줄 부모는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빌려서라도 그 책을 사줍니다. 그게 바로 이 교육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기를 크게 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시장 규모가 32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 큰 일을 겪었었죠. 그 엄청난 재난이 왔을 때도 교육사업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 비용을 사용하는 게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주거비나 식음료 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만나서 가르침으로 해서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감으로 또 저도 얻어지는 보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사업을 선택한 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크게 보람이 되는 거는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외를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죠. 쉽게 얘기해서 학년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초등학교 과정도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정에 분수하고 소수를 모릅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과연 고등학생이랑 같이 학원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반대로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랑 같이 학원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인강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엔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과외라고 하는 컨텐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주 고객으로 두고 이 사업을 해오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본인들이 포기하고 실패하고 안 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할 수 있고 해내고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고 누군가한테 굉장한 행복이 될 수 있구나,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거는 되게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의 본질은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찾다 보면 사업이라는 아이템은 자연스럽게 찾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육사업, 이 가외라고 하는 사업에서 그러한 아이템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18년째 이 가외 사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가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에 궤도에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다른 교육 브랜드의 사업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교육 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보다 인구수가 줄어서 사람들이 인구수가 줄어서 교육사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하시지만, 저희 때만 해도 종합학원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종합학원을 가면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이런 과목들을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은 국어는 국어 따로, 수학은 수학 따로, 영어는 영어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영어는 이 친구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외를 해야 되고, 수학은 지금 이 친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가서 내신을 따라간다고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 시장이 작아지거나 할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고, 한 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 비용이 소비되는 게 교육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교육이라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과정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이 사교육비가 사실 너무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부담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노력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이 에듀밥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전국 오프라인 최저가 가입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보통 60만원, 70만원 하는 가입비가 저희 에듀밥이 오면은 30만원에서 40만원 이 정도로도 가입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저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교육 소셜 커머스 사이트인 다에바를 런칭을 해서 이 교육비를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또 다에바 사이트 내에는 80개가 넘는 자격증도 무상으로 저희가 인강을 다 풀어서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원어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접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의 핵심은 공부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무작정 낮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낮춘다는 거의 핵심은 이런 다에바 이제 이런 곳을 통해서 가격이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때 비용이 물론 크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번 콘텐츠를 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홍보비 말고는 사실 딱히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물론 저희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외를 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교육 콘텐츠들은 대부분 화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그거를 강의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교육 사업이 얼마만큼 괜찮은 사업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제가 2018년인가요? 2017년도에 그 발표된 자료를 봤을 때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가 32조 원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31조 9천억인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 과외 시장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 커피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이라고 했어요. 커피를 파는 이 소매점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소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당시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골목마다 커피숍 다 있었거든요. 그 시장보다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교육시장이고, 그 중에서 가외시장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가외가 불법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장방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운영했던 가외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었고, 중국의 이제 당시 가외시장 규모가 136조 원이었다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5% 이상이 이제 과외를 경험해봤다고 하고, 우리가 또 가깝게 느끼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 이제 뭐 학원이라는 건 그 제도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튜터나 이제 레디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뭐 과외하는 선생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교육하는 그러한 제도로 대부분 사교육들이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 이제 TVN에서 행복난민이라는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방송에도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은 사교육을 안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전부 다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출 1위들은 전부 다 과외 회사였다. 제가 이 과외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크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이 벌써 없기 때문에 벌써 20년, 30년 차에 누적되어 있는 이 인원의 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간단하게 뭐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주부님들도 저희 회사에서 많이들 근무하고 계시지만 이 주부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직장인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래저래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걸어왔던 길, 제가 또 생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전달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재미난 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고객 중에 정말 특이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이바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